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여러분은 12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세계 에이즈의 날인데요. 여러분은 에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 세계 에이즈의 날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대해서도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병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낯설고 멀게만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오늘 알톡토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Because of the HIV virus that I have attained, I will have to retire from the Lakers today. 에이즈는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고 이런 요인 때문에 정말 바늘에 찔리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 건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불행한 경험이 한 8년 전에 에이즈에 걸리면 바로 죽게 된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인류가 아무런 약도 없는 대책 없는 병을 네, 오늘은 에이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감염내과 김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은 아주 익숙한데 실제로 에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즈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병인가요? 예,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편견이 많은 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냥 내과에서 치료하는 일반적인 병입니다. HIV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그런 감염인데요. 그 HIV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면역 저하가 생겨서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여타 병하고 똑같이 약물 치료를 하는 내과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생각보다 이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라든지 또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연간 한 800명에서 한 1000명씩 새로운 감염인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누적으로는 나라 전체에서 아마 8천에서 한 10,000명 정도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앓고 있는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제 상황이 좋은 편이죠. 네,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병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알려고 하는 마음은 적어서 자꾸만 왜곡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에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얼마나 진실일까요? 그래서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서 알약톡톡2에서 준비했습니다. 에이즈 편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네, 진실 혹은 거짓. 첫 번째 질문은 에이즈는 원숭이 때문에 생겼다.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네. 어떤가요? 예, 참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인데요. 애매한가요? 원숭이가 잘못은 아니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발견됐을 때 그 사람에게 면역 부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HIV라고 해서. 근데 이것이 그 유인원 면역 결핍 바이러스 SIV라는 그 바이러스하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원숭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유인원들을 포함해서 포유류에게 감염되던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건너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이러스는 1981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아마 추정해 보면은 그보다 한 10년이나 20년 전부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선가 번져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에이즈는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실은 겉으로 내가 병에 걸렸어요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는 이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뿐 아니라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다가 만약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에 의료진들이 이제 뭐 찔리거나 노출됐을 때 그럴 때도 감염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엄마가 감염인일 때 아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예방 조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이 됐을 때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게 감염되신 분들은 전혀 뭐 성생활하고 무관하게 그 HIV 감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비율로 봤을 때는 원인이 되는 게 성생활보다는 그 외의 원인들이 더 많은 거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수의 환자들은 성관계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고 이런 요인 때문에 굉장히 남녀 간의 전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성관계가 주된 경로이긴 합니다. 성 접촉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 만큼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게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성 접촉을 하면 100% 나도 에이즈에 걸린다. 그래서 많이 좀 두려워하고 혹시나라는 걱정을 하는데 진짜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 한 번이라도 감염된 사람하고 이제 어떤 안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이나 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이제 위험이 따르게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위험도 정량화하자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한 번에 성관계를 할 때 보통 한 0.1% 정도 확률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도 감염된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비교를 했는데 HIV 감염인이 바이러스 치료를 잘 받았을 때 혈액의 1cc당 바이러스가 20가닥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제 카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보통 자기가 HIV 감염된지 모르는 초기 환자들 혈액의 1cc 속에는 10,000가닥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3차원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20가닥이라면 10,000가닥은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에서 요만한 공이 왔다 갔다 할 때 요 공에 맞으실 확률하고 이만한 공이 이제 돌아다닐 때 맞을 확률이 이제 어떤 게 더 위험한지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HIV 감염인들이 이제 병을 퍼뜨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감염된 상태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혈액으로 전파되는 만큼 의학 드라마에 보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에이즈 환자의 바늘에 찔려서 의사가 막 두려움에 떨면서 네. 약을 먹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HIV 위클리 파스티브래. 정말 바늘에 찔리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 건가요? 예, 바늘에 찔렸을 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한 뭐 300명 중에 하나 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예방약을 이제 우리 감염인들이 먹는 약을 저희가 한 달 동안 먹게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불행한 경험이 한 8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원들이 그런 감염에 노출되면 제가 이제 그 직원을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데 제가 찔리니까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렇지만 뭐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을 먹고 별 문제 없이 됐죠.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즈는 유전이 된다. 엄마가 에이즈면 아이도 에이즈다. 이런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임신을 한 아이는 사실 엄마하고는 독립적인 혈액 체계를 갖게 됩니다. 엄마 몸속에 있지만 그래서 엄마의 혈액으로부터 바이러스 감염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손상을 통해서 엄마와의 혈액 노출이 생기거든요. 또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약을 먹으면은 그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한 20%에서 1% 미만으로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 중에도 약을 복용을 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약으로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임신했는데 어떤 것이든 약을 먹어도 될까거든요. 네, 예. 먹어도 괜찮은 예, 건가요? 지금까지는 모든 약은 아니지만 임산부한테 안전성이 상당히 입증된 약들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감염 상태를 알고 임신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문제가 없고요. 이제 임신을 했는데 중간에 알게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놀라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너무 두렵다고 나에게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선생님과 함께 에이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건강 증진 스트레칭 6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운동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목 뒤에서부터 종아리까지 한 번에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게 기지개를 켜는 것과 같은 효과라면 그냥 이렇게 기지개 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기지개는 좀 앞 라인을 많이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동작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쪽 라인을 전부 다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라 구별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지개를 켜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자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 배워볼까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서주세요. 네, 어깨 넓이로 벌리고 네, 손은 가슴 위에 가볍게 얹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엉덩이로 밀고 손으로 밀어서 앞뒤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쭉 뻗어보세요. 쭉 뻗었을 때 뒤통수는 등과 일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체중은 뒤꿈치에 실어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10초간 버티시다가 다시 손을 안으로 당기면서 들어와서 가슴 위에 가볍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자, 계속해서 에이즈, 거짓 혹은 진실 질문 이어갑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난다.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증상은 아주 뭐 우리가 어떤 감기하고도 구분할 수 없는 그냥 열밖에는 없어요. 그냥 감기, 목감기, 뭐 약간의 설사, 구토증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뭐 몸살은 수도 없이 많이 그렇죠. 앓고 증상을 지나가잖아요. 봐서는 그냥 몸살 감기 정도? 네, 그래서 전혀 처음 증상은 알아볼 수 있는 게 없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처럼 뭐 얼굴에 피부에 무슨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이런 게 바로 나타나는 건 바로 아닌 나타나지 거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에이즈가 아니고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HIV 감염 때문에 면역 저하가 생겨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암이나 뭐 다른 곰팡이나 세균성 감염이 생겨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수년 후에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본인이 검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좀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 잠복기 동안에는 증세가 뚜렷한 게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건데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요? 초기에는 진단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특별한 위험 상황에서 의심이 된다면은 좀 자주 검사해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아무리 빠르더라도 한 3주에서 6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병이 있어도 발견이 잘 되지가 않죠. 3주에서 6주 후에 알 수 있는 거니까 한 달 반에서 네. 2달 후에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아실 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에이즈에 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걱정은 아무래도 에이즈에 걸리면 바로 죽게 된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은 병이 처음 보고됐던 1981년부터 97년까지는 아무런 약도 없었죠. 네. 전 인류가 아무런 약도 없는 대책 없는 병을 그냥 불치병이라고 그냥 불치병이라고 했죠. 생각했었죠. 근데
97년도 이후에는 이제 효과적인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어요. 3가지 정도의 항바이러스 약을 이제 병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칵테일 요법이라고도 하고 바이러스 치료제 자체는 하루에 1알, 2알 정도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한 30, 40대 이상 되면 다 한 가지씩은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저 아직 안 먹습니다. 그래서요. 운이 좋으신 거죠. 뭐 간이 안 좋다든지, 뭐 혈압이 생겼다든지, 뭐 콜레스테롤이 어쩌고 해서 약을 먹게 되는데 그냥 그 중에 한 가지 약 더 추가되는 거 이상은 아니죠. Because of the HIV virus that I have attained, I will have to retire from the Lakers today.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나 뭐 암에 걸리거나 뭐 사고로 사망하지 않는 한 이 병으로 죽지는 않는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Here I am 20 years later. Wow, what a blessing.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고 평생 약을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생을 이어가는데 또 여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큰 무리가 있는 질병은 아닌 게 확실하니까요. 약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관계 후에 샤워를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네. 맞는 얘기인가요?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미신들도 많고 속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천하는 안전한 성관계는 콘돔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약물로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감염이 확실한 사람과 감염이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항바이러스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그 감염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병의 빈도가 그쪽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받아들일 만한 사실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콘돔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네. 오늘은 에이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에이즈 치료할 수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옵니다. 네. 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라는 거는 이 약을 먹음으로써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치료죠. 그래서 이제 에이즈도 다른 여타 내과적 질환하고 똑같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아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두려워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행복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즈 편 진실과 거짓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거짓 혹은 진실 질문 이어갑니다. 제가 이런 네이밍에 약해서 눈치채셨나요? 그것도 잡혀요? 이거 화면에 안 잡히는 거 아니야?